전국이 여전히 지금 더운 가운데 오늘 지상 일기들어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상당히 광범위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북베트남 쪽으로 상륙한 11호 태풍 야기는 오늘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고요. 다음에 이제 기우시 먼 남쪽 해상이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그런데 이게 태풍으로 발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만약에 이게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이건 13호 태풍 법인카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북상을 하면서 그대로 중국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현재 발령이 되어 있고요. 그걸 보면은 주로 경북, 경남, 그러니까 동부 쪽이죠. 동부 쪽은 좀 구름이 많고 서부 쪽은 구름만 다소 있는 날씨 보이고 있네요. 자, 이번 주간 날씨는 어떨까요? 먼저 기상청이 운영하는 모델 킴의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예측 일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광범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요. 내일까지는. 다만 내일 오후 늦게부터 남쪽에서 올라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제주가 비가 내리고 모레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주로 남부지방까지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좀 더 이 비구름대가 북성을 하면서 수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고 목요일 주로 중부지방 쪽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 소강 상태를 갖다 보이고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밑에서 올라오는 이 태풍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13호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현재 예상으로는 중국 쪽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많은 모델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중기청이 운영하는 ECMWF 예측 일기도를 한번 보시죠. 전반적으로 내륙적으로 구름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구름 다소 있는 날씨 보이다가 내일 밤부터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점차 남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그 구름대는 수요일부터 중부지방 목요일 영향을 주고 일단 금요일 정도서부터 이렇게 소나기 구름들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ECMWF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1일입니다. 수요일 날 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쪽으로 비구름대가 아까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번개가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 ECMWF 번개 예측들을 한번 보시죠. 노란 부분은 번개 예상 지역이고요. 그 안에 붉은색일수록 번개는 더 강합니다.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11일부터 주로 남부지방 남해안 쪽으로 영향을 주는 좀 더 확대가 돼서 충청 정도까지도 이 모델에서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번 주 날씨를 예측을 해보면 9일 오늘은 전국 구름 다소 내륙 오후에 소나기 예상되고요. 10일 내일은 전국 구름 다소 제주는 흐려져 오후 늦게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11일 수요일은 점차 전국이 흐려지겠고요. 남부지방, 제주지방은 흐려져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하고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mm 이상의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목요일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수도권은 밤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 남해안은 비가 내리고요. 동해안 비가 내립니다. 전국 오후에는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귀성이 예상되는 13일 금요일입니다. 전국 흐리겠고요. 수도권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비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13일 토요일은 경기 북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전국 구름 다소 있겠습니다. 15일 일요일은 전국 구름 다소 있겠고요. 동해안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기온은 어떨까요? 일기도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일기도는 캐나다 기상청이 운영하는 5km 상공의 다중 앙상블 모델의 예측도입니다. 지금 세계기상기구에서 전 세계에서 권위 있는 그러한 기상청들의 모델들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있죠. 노아 미해양대기청, 다음에 일본 기상청, 유럽 중기청, 다음에 영국 기상청, 캐나다 기상청 이러한 기상청들의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중 앙상블 모델인데 이틀 간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9일, 11일, 13일, 15일, 17일, 19일 장기적인 패턴에서 우리나라의 상층 5km에 어떠한 고기압에 영향을 주는가를 보는데 대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5,880m 고도선입니다. 이게 이제 열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이 아직 영향을 주고 있으면 우리나라 북쪽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열대기다.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일, 또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은 더 뜨거워집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은 상당히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 붉을수록 뜨거운 공기가 상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880선이 만주까지 북상을 하고요. 13일에는 대개 이제 평양선까지 위치를 하고 15일에 가서 일요일 날 내려가면 거의 서울권까지 내려옵니다. 17일 거의 비슷한데 이때 이제 19일 가면은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5,880m 선이 거의 남부지방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얘기는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이때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기온은 보면은 추석 때까지는 뭐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조 시간이 줄어들고 일사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은 조금씩은 떨어지더라도 평균보다 계속 기온이 높은 상태는 유지되다가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 기온이 약간은 좀 더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더라도 그때도 평년보다는 일단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주 서울 지방 기온을 예측을 해보면 오늘은 최고 32도, 내일은 최저 25도, 최고 33도, 수요일 날은 최저 25도, 최고 32도, 12일 날은 최저 26도, 최고 30도, 13일 날은 최저 26도, 최고 29도, 14일 날은 최저 25도, 최고 29도, 일요일 날은 최저 24도, 최고 31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 오늘 서울 지방의 평년 최고 기온이 27도, 평년 최저 기온이 19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온이 평년보다 무려 5도가 높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평년보다 4도에서 5도 이상 높은 기온이 이번 주간에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열대야도 현재 10일, 11일, 12일, 13일 계속 14일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는데 물론 이건 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일단 구름도 많고 또 남쪽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열대가 그쳤었는데 다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모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11일경에 발생해서 필리핀 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서 그대로 북상에 올라오는 태풍이 13호 태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태풍 되게 많은 모델들은 중국 상하이 남쪽, 그래서 중국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16일경에 되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GFS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약해진 태풍으로 이게 모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13호 태풍이 상륙을 한 16일경에 다시 태풍이 지금 만들어질 것으로 많은 모델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일 앞에 모델이 중국으로 상륙하는 것이 13호 법인가라면은 16일에 발생하는 이 모델은 태풍 플라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이 일기도는 21일입니다. 21일에 타이완 동쪽 먼 해상까지 북상을 하는데 이게 16일에 발생을 해서 그대로 현재 따라서 거의 북진해갖고는 북서진을 해서 올라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올라온 것처럼 그대로 중국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대한해협 쪽으로 빠질 것인지 아직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고기압의 수축이라든가 확대, 상층기압의 움직임, 제트기류 흐름 등 아직은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 기상청에서 활용하는 GFS 같은 경우도 바로 이 14호 태풍 플라산, 여기는 18일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일단 북상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현재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북상에서 올라올 것 같은데 어디로 올라갈지는 일단 좀 더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제가 앞에서 그 500헥토파스칼의 그 다중 앙상블 모델을 보여드렸죠.
이게 뭐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현재 자 이제 발생한 13호 태풍 버빙크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지금 11일 날 발생을 해서 태풍이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이 고기압이 꽉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은 거의 15일까지는 이 태평양 588선이 그대로 다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그대로 가는데 16일 날 발생해서 올라오는 태풍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 산 588선이 거의 남해안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때쯤에서 대한항구를 이렇게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태풍이 되지 않겠나 뭐 조심스럽게 일단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올해 태풍이 영향을 받은 일본이나 필리핀, 남중국, 베트남 피해가 정말 큽니다. 이렇게 피해가 큰 것은 해양이 올해 이례적으로 뜨거워져 있어서 정말 더 많은 수증기 열을 태풍에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을 태풍 피해가 지금까지 가장 컸었죠. 만에 하나 우리나라 인근으로 태풍이 올라온다면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미리 태풍에 대비했으면 좋겠네요.